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윙 임플란트를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물론 이제 저야 이제 윙 구조가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이제 윙이 없는 임플란트를 저는 쓰라 그러면은 조금 불안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아주 가끔 이제 외부에 수술을 할 때 보면 윙 없는 임플란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거 괜찮을까?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윙이 없는 임플란트가 조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 아직도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윙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이제 윙이 너무 불안하고 또 궁금한 게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를 궁금해하시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한번 퀘션을 먼저 던져보고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이 너무 얇게 남았잖아요. 얇게 남았을 뿐만 아니라 본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했겠지만 그래도 막 임플란트가 밀려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일본에서 수술하시고 오셨는데 실패해가지고 한번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이제 윙 임플란트 제가 초창기 때 쓸 때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불안해서 사실 잘 안 쓸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임플란트를 심었더니 자꾸 안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상악동으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빼고 딱 윙 구조 가진 임플란트를 넣었더니 딱 고정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심었는데 그게 이제 2014년 아마 9월이나 10월 요때쯤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9년 동안 이제 됐어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10년이니까. 근데 그 환자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것도 본이 얇아가지고 그때 이제 3.5mm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윙 구조가 이럴 때 아주 참 좋아요. 딱 고정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본도 잘 생기고 또 이런데 본도 굉장히 그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본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럼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할 거냐, 숏 임플란트를 쓸 거냐.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약한 상황에 숏 임플란트를 쓰면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요 윙 임플란트는 숏 임플란트를 써도 된다. 과연 괜찮겠냐. 이제 이런 그 퀘션도 하나 좀 던지면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날개가 있으면 보통 이제 임플란트하고 치아하고 식립, 그 거리, 또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3mm를 보는데, 날개가 있으면 그거 어떡하냐. 그럼 더 넓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미니멈 2mm를 띄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2mm를, 치아로부터 2mm를 띄고,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는 3mm.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0.3mm 폭이 있으니까 0.6mm니까 한 0. 치아에서부터는 한 0.3mm만 더 띄면 되는 거고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는 0.6mm만 더 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 아주 좁은 데서는 조금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임상 경험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치경부 밑으로 심잖아요. 밑으로 심으면 치아가 또 루트가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밑에서는 더더욱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심는 임플란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심으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보통 아무리 이제 우리가 2mm를 띈다 그래도 보통 저도 한 3mm 이상은 띄게 되더라고요. 치아에서부터 좁게 심었다가 혹시라도 더 붙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치아에서부터 한 5 내지 6mm 떨어져서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 드릴을 쓰는데 그렇게 심으시면 저는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요새 0.5, 1.0 뭐 더 밑으로 심잖아요. 밑으로 심으면 더더욱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치아가 지금 12번인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는데 사실 요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폭이 좁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뭐 이렇게 별로 보실 때 이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오랫동안 쓰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당시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네로우 임플란트가 과연 구치부에서 얼마나 견딜까? 사실 그게 이제 한 4년, 왜냐하면 5년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보는데 아직 5년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끔씩 제가 이런 시도를 많이 했어요. 6번에 자리가 넓다. 그러면은 2개를 심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요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 2mm 정도 공간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꽤 오래 썼죠. 오래 썼는데도 본 로스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mm 이상만 떨어지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절대로 이렇게 2개 안 심습니다. 네로우를 심어도 요새는 무조건 하나만 심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만 심어도 괜찮다. 하나만 심고 이 큰 보초를 견디냐?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심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심어도 괜찮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격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넓게 뒀잖아요. 네로우를 넓게 띄워도 이게 구치부에서 힘을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좁게 심었을 때 본로스가 옵니다. 이게 좁게는 심으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초창기 때 미스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심지만 않으면 이게 뭐 이분도 아마 2014년에 심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좋은 상태로 계속 팔로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빼놓고. 그래서 차라리 요걸 뺐어요. 빼고 나니까 염증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바짝 붙이진 마시라. 이거는 뭐 날개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임플란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넓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 초창기 때 했던 거 보면 3개를 심었잖아요. 2014년에 심었던 거는 대부분 이런 경우 제가 3개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이 네로우 임플란트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고 2개만 심게 되는 거예요. 2개만 심게 되는데 이렇게 2개만 심어 놓으면은 이거 보세요. 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하여튼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날개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로스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팔로우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본로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본이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임플란트 구조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본들이 좋지 않죠. 그래서 같은 환자에서도 같은 부위에서도 임플란트 구조에 따라서 이 예후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걸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런 간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뒀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윙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뭐 폭이 좁을 때는 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붙여놓지만 않으면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치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 놓고 조금 거리를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윙이 노출됐을 때 어떡하냐. 윙이 노출될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9년 동안 써보니까 물론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네다섯 분 본 것 같아요. 윙이 이렇게 그 진접의 위로 보너스가 조금 생긴 거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심을 때부터 너무 본이 얇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막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고 또 이제 진지바가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런 문제가 없고 굉장히 본이 얇고 진지바도 얇은 경우에 가끔씩 있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본이 얇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GBR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심었을 때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윙을 쓰기 전에는 구치부도 너무 얇은 걸 잘 못 썼잖아요. 그때 본로스가 일어났던 케이스들보다 임플란트가 노출된 케이스보다는 훨씬 적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 윙 때문에 뭐 이게 노출되는 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설적으로 약간 기울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했는데 예. 그런 거 말고는 이게 크게 막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써보시고 한번 이게 평가를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건 뭐 머릿속에만 있어가지고는 이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윙이 있는 부분에 치조골 흡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임플란트보다 치조골 흡수가 적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건 윙이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뭐 오케이 뭐 마진 본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보세요. 여기 퍼렇게 이게 뭐예요? 임플란트가 본이 다 녹은 거예요. 바칼본이 녹아가지고 진지바 안에 이렇게 퍼렇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거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임플란트를 네로우를 안 쓰고 뭐 4.0, 4.5 이렇게 자꾸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습관적인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프랙처가 많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여기도 보시면 사진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많이 봐요. 왜? 본보다 넓은 임플란트를 쓰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럴 때 윙을 쓰고 네로우를 썼으면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막을 수가 있지 않았겠나.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윙은 노출될 때 어떡하냐? 뭐 똑같습니다. 이거 노출되면은 여기 폐료 관리 잘 해줘야 되는 것처럼 윙도 노출되면 폐료 관리 잘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튀어나온 건 뭐 살짝 원래 이런 거 조금 갈아주게 돼 있죠. 살짝 갈아주게 돼 있는데 그런 정도 그 트리트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보니까 이제 디펙트가 이렇게 있어요. 디펙트가 있으면 오히려 약간 디펙트를 본으로 메꿔주면은 본하고 윙 사이의 그 공간에 우리가 약간 그 그래프트된 본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고 나면은 진지바가 이렇게 잘 유지도 되고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본 그래프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오히려 노출되는 케이스가 적죠. 만일 이제 윙이 없이 그냥 여기다 얹어놓고 물론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제 뭐 리저버블 멤브레인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슬로핑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슬로핑이 일어나는 그 확률이 훨씬 적고 본도 안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임플란트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윙 구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윙하고 본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잘 메꿔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가끔씩 세컨 서저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은 그런데 윙 구조가 아닌 일반 임플란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일반 임플란트들의 그 마진 쪽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네로우한 본에서 이제 윙 임플란트 심었던 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본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네로우 임플란트를 심고 릿지가 너무 네로한 경우지만 이렇게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쓰시면 오히려 본 리sorption도 적고 훨씬 더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이 얇을 때 윙이 잇몸을 뚫고 나오는 케이스는 없었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그 한 케이스는 뚫고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이제 살짝 비치는데 그 상태에서 또 진행은 안 돼가지고 그냥 쭉 그냥 쓰시게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오래 쓰고 계시죠. 한 7, 8년 이상 쓰고 계시니까. 초창기 때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는 윙을 본 안에다가 심지 않고 본 위에 얹는 개념으로 저희가 시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본 안으로 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2mm 정도 이제 하방으로 심는 걸 저희들이 이제 권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3개군요. 2개가. 3개 임플란트에서 노출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케이스는 그냥 놔뒀고, 한 케이스는 환자분이 이제 까칠까칠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살짝 열고 그 윙을 좀 갈아줬는데, 그거는 하고 나서는 뭐 전혀, 지금까지, 제가 그거를 간 게 2016년에 그거 살짝 갈아주셨는데, 지금 뭐 4년, 7년째 환자분들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염증도 없이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다 본 위로 윙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얹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본 자체가 이미 조금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데서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갈아줬어요. 나중에 날개 부분을 갈아줬더니 뭐 전혀 지금 문제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니까 상악은 윙이 아닌 구조를 썼고 하나는 요 윙 아닌 구조가 실패해서 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이렇게 윙을 썼어요. 그렇다면은 요건 2014년에 제가 시술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 임플란트는 2014년 이후에 안 썼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제 이 환자도 9년째 이제 쓰고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여기 사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저 환자를 제가 2016년에 제가 한번 그 불편하다고 그래서 갈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까지 뭐 전혀 뭐 아예 잘 오지도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다고. 이제 멀리 오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크게 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것도 또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립 깊이.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딱 그 임플란트 상부가 본에 딱 맞게 그 카운트 싱크를 해도 이제 그렇게 딱 하게 식립 프로토콜이 그랬죠. 그런데 점점 이제 요게 그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플랫폼 체인지라고 그래가지고 끝부분을 이렇게 베벨을 주는 임플란트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인터널 커넥션이 나오면서 임플란트를 2mm 내지 3mm 깊이 심어라.
이제 그런 프로토콜들을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그렇게 하죠. 몇몇 회사 빼놓고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mm 정도 또는 한 3mm 정도 깊게 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윙은 도대체 얼마나 심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0.5mm에서, 요건 이제 브랜막 촉인데, 저는 0.5에서 한 1.5mm 정도 이렇게 이제 깊이 심고 있어요. 뭐 이제 임플란트마다 좀 달라요. 이게 브랜막 또 IT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 그 임플란트의 그 고유한 어떤 구조와 또 이제 그 설계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그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아마 아스트라에서 이제 변형된 그 제품들이겠죠. 한 2mm 정도 깊게 심는 거. 또 바이콘 타입의 경우는 3mm까지 깊게 심어라. 그쪽들은 베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윙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0.5에서 1mm 정도 하방으로 일반적으로 심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고,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한 1.5mm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거는 이제 주변 보온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드릴을 풀로 했을 때 1.5mm가 밑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해놨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심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윙 임플란트 구조 자체가 막 안으로 막 너무 깊이 심어야 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임플란트하고는 조금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너무 막 깊이 심는 거에 막 그냥 그 몰입돼 가지고 깊게 심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깊게 심다 보면은 거기 하악 같은 경우는 그 알베올라 너브 같은 거 손상시킬 수도 있고, 상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사이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깊게 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한 0.5mm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본 레벨에 딱 심은 거, 조금 위에 심은 거. 이게 이제 초창기 때 다 이렇게 제가 이 윙에 대한 그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지 않을 때 이제 심었던 것들이죠. 근데 보면은 확실히 위로 올라와서 심은 거는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짧은 거를 요 안에까지 심었으면은 좋았겠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개념이 채 안 잡혔을 때, 또 이제 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에이 괜찮겠지 그러고 놔뒀던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아니면 그 본 레벨로 심은 것도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0.5에서 1.5mm 안으로 들어가 있던 임플란트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제가 쭉 롱텀하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0.5에서 1.5mm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이제 설계를 했고, 그 프로토콜대로만 하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환자는 이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보면은 주변의 본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덜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도 본이 이거 이상은 잘 안 생겨요. 아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역시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위로는 심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임플란트가 다 위로 심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던 임플란트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변의 본들이 잘 이렇게 오히려 탄탄한 그 코티칼 본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 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그 식립 깊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로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정말 심어도 돼요? 이거 정말 이게 제일 제가 많이 듣는 퀘스천 중에 하나죠, 사실은. 뭐 식립 깊이야 이런 거야 뭐
그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뭐 제가 다 뭐 몇 미리 심어라 이렇게 다 가이드를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네로우 임플란트 정말 괜찮아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정말 확신한 근거가. 근데 이제 이거는 유한요소 분석 저희들이 해봤고 동물 실험 해봤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죠.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지금 이제 9년 동안 이제 2014년 6월이니까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10년째 접어들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제가 구치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같이 이제 그 심기 시작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심어가지고 아마 뭐 10,000개도 더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뭐 이거 찢어졌다는 말을 한 번도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도 그래요. 제가 딴 임플란트 쓰다 찢어져가지고 하도 열받아서 바꿨는데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지, 오히려 이거 뭐 구치부에 심었는데 찢어졌어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네로우 임플란트가 크레스탈 본 레벨 체인지는 적지만 이게 프랙처에 대한 저항성이 제일 문제가 된다라는 그 우리가 이 2019년도 논문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제 개인 클리닉에서만 그 1578개, 그러니까 1600개 정도의 네로우 임플란트 심었고,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1000개가 넘는 그 임플란트를 구치부에 심었는데 그 임플란트가 지금까지 괜찮다는 거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지금 9년째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게 괜찮을 것 같아가 아니라 괜찮답니다. 예, 괜찮을 것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심었어요. 그리고 뭐 10mm, 8mm가 대부분이에요. 긴 것도 잘 안 심어요. 왜냐? 긴 거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가는 거, 짧은 거를 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이게 39%, 31%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율이잖아요. 예. 이렇게 본이 얇은데 와이드한 거 심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딱 네로가 간신히 들어가는 건데. 예. 이렇게 2014년도에 심은 게 계속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도 팔로우하면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 뭐 염증도 없이, 요거는 이제 하나 아까 잠깐 이렇게 갈아드렸다는 그 환자인데 요 부분을 갈아드렸거든요. 노출돼서. 근데 지금도 괜찮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네로우 임플란트 정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세이프 3.5는 3.5mm 단일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제 뭐 저희가 HA 코팅 안 된 넓은 것도 있지만 그냥 구치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그거 쓰시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와이드 막 그냥 할 때 뭐 본이 모자라나 안 모자라나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프로토콜대로만 심으면 시간도 짧고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주위원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근데 사실은 저도 요 윙을 쓰면서부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비율이 적은 거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겠는데, 이유가 뭐냐? 이게 저도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는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생물학적인 폭경 쪽으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 다음에 이 잔존 세면이 있을 때 잔존 세면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날개 부분이 잔존 세면이 안으로 이렇게 침투되는 거를 좀 막아주나, 이제 그런 약간 추측성 말씀만 드리고, 하여튼 결과는 굉장히 우리가 좋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세면이 남아 있는 거, 오버로딩 되는 거, 그다음에 어부트먼트가 이제 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크랙되는 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본로스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단 윙 구조는 우리가 오버레딩 되는 거 막아줄 수 있어요. 이게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가 이제 풀리는 원인이 이제 물론 이제 교합이 워낙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임플란트 그 살 부분이 힘을 받을 때 약간씩 이렇게 약간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근데 이제 이 윙 구조가 있어서 그 힘이 굉장히 꽉 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스크리닝 되는 그게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크랙이 되는 거 100%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본로스도 훨씬 적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잔존 세면이 있는데 그게 윙의 위에 얹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잔존 세면이 있어요. 좀 부었는데 보니까 염증이 여기서만 이렇게 생기고 안으로 퍼지질 않았더라고요. 아마 윙에서 좀 막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이 훨씬 우리가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줄여주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거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들이 뭐 이렇게 치주염이 있다든지 스모킹,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환자들이 염증이 잘 생긴다 그러는데 뭐 이거야 뭐 이제 환자들이 컨트롤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의 디자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원피스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적게 생기려면 원피스를 써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사이언티픽한 저게 없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이 원피스 임플란트를 많이 쓴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 나오는 그 큐 임플란트라고 굉장히 뭐 한동안 뭐 그 인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100% 요 부분이 다 본이 흡수가 돼요. 요 부분은 이건 어느 원피스를 써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게 다 노출이 돼요 밖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윙 임플란트 썼던 부분은 오히려 안쪽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원피스 임플란트 쓴 것들은 다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저거 우리가 믿을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냥 네로우 임플란트의 윙 구조를 가진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날개 구조가 그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정말 감소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건데 저는 분명히 감소시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발치오 즉시 임플란트를 했어요. 하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환자인데 와서 보시면은 이게 자연치 임플란트 자연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갈 정도로 깨끗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요 윙 임플란트를 쓰고 나서 환자들 팔로우할 때 걱정이 한결 덜어졌어요. 왜냐하면 팔로우할 때 제일 문제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적게 생기고 이 환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팔로우를 할 때 한번 요거를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긁어봤어요. 과연 블리딩이 얼마나 되나. 우리가 이제 BOP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프로빙 할 때 블리딩 되는 거. 근데 이제 익스플로러 살짝 긁어봤더니 살짝 비치는 정도. 그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안정적이구나. 요 임플란트가. 예, 그런 거를 제가 또 이제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컨 서저리를 할 때 임플란트 주변에 보시면 임플란트하고 본 사이에 항상 이런 갭들이 보여요. 이거는 제가 세컨 서저리를 했던 모든 임플란트에서 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갭들이 이렇게 겉으로 사진상으로 볼 때는 레벨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갭들이 나와 있어요. 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이 주변에는 다 소프트 티슈가 개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임플란트 주변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잘 생겨요. 임플란트하고 본 사이에 이렇게 버티컬하게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 안으로 깊게 심는 거예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예, 이런 현상을 이제 극복하려고. 그런데 요 윙 구조는 여기서 요걸 막아주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래서 보면은 윙이 있는 부분하고 본 사이에 아까처럼 그 갭이 없어요. 딱 이렇게 본이 덮여 있는 이런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요게 윙 구조를 세컨 서저리 할 때 보면 특징적인 현상이에요. 네,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확대한 거죠. 이렇게 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 심을 당시에 갭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건 아마 덴티움인지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이게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하여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요 임플란트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옛날 3i 같아요. 요거는 구조가. 근데 하여튼 주변에 이렇게 갭이 많고 막 페리돈타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공존하는 이런 케이스 발치후 즉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프루빙이 1mm 이상 안 들어가요. 굉장히 하여튼 그 건강한 임플란트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한 임플란트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본 로스가 거의 일어나질 않고 오히려 주변 본들이 더 건강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윙 구조가 있을 때 확실히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걸 막아주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하악 전치부 골폭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냐. 물론 뭐 너무 얇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네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으면 그냥 심으면 됩니다. 이 환자는 여기는 미니 임플란트 2.5mm짜리 미니 임플란트 썼는데 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프랙처 됐는데 여기다 굳이 임플란트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브릿지를 하면 좋겠는데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몇 년 지나고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오히려 요거 미니 임플란트 쓴 데는 본이 조금 노출이 되지만 윙 임플란트 쓴 데를 보면은 이게 자연친지 임플란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진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역시 윙 임플란트가 이런 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하악 전치에서도. 그러나 임플란트 사이즈보다 작은 본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것만 피하시면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